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죄와 벌 이후로 2달 만에 돌아왔는데요. 그간 영상의 접근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지만 우선 100편을 다 채울 때까지는 기존의 양식을 한번 유지해보는 것도 여러모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읽어볼 책은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책은 열린 책들에서 나온 모노 에디션이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으로 불행하다. 안나 카레니나를 다 읽은 사람은 드물지만 이 문장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또한 드물겠죠.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과 함께 등장하는 집안 역시 저마다의 이후로 불행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이야기는 화자인 스테판이 쾌락적인 꿈에서 깨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을 떠올린 스테판은 불쾌감을 느끼는데요. 집안의 가장인 그는 아이들의 가정교사와 바람이 났고 아내인 다리아에게 들킨 상황이죠. 시작부터 대단히 자극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외도한 남편이 잘못을 반성하기보단 변명과 합리화를 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테판은 스스로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평하는데요. 자신이 6년 전 처음 불충했을 때는, 다시 말해 처음으로 외도를 했을 때는 아내에게 심정적으로 미안했지만 지금은 미안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후회가 되는 건 오히려 잘 숨기지 못한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이런 상황을 부른 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유혹한 가정교사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정직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는 집안의 긴장감을 감지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깊은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편한 분위기가 불편할 뿐이죠. 오랜 시종이자 친구인 마트베이를 불러 그는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며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트베이가 이야기하길 내일 스테판의 누이 안나가 올 것이라고 하죠. 물론 안나는 그와 다리아의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유모가 들어와 스테판에게 말하기를 다리아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도 조언하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이 집의 다리아와 가장 친한 벗인 유모 역시 사실 스테판의 편이라고 합니다. 스테판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태평하게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런 모양새만 보아도 이 집의 권력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첫 꼭지도 그렇고 지금 꼭지도 그렇고 간단한 대화와 상황 설명으로 전달하고픈 바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무척이나 대단해 보입니다. 스테판은 아침에 복식을 갖추고 깔끔히 정돈된 뇌관으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여는데요. 집에 온 편지들 중에 아내의 영지에 있는 숲을 매입하고 싶다는 상인의 제안을 확인합니다. 그는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숲을 팔아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마음의 상태와 무관하게 아내와 화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모멸감 역시 대수롭지 않은 듯 신문의 정치와 경제면을 계속 살피죠. 그러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서술해 주는데요. 그는 자기 스스로 어떤 의견을 갖기보다는 군중 심리에 적절히 편승하는 방식의 판단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게는 스테판이라는 인물상이 러시아 상류층을 상징하는 전형으로 보였습니다. 아무쪼록 신문을 읽은 그는 이제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 움직여야겠다고 하죠. 물론 이번 장도 신문을 읽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어떤 인간상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테판의 부인인 다리아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녀는 방으로 걸어오는 남편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헛되이 경멸의 표정을 지으려 애쓰려 합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결코 그러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스테판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습관 같은 것이라 그 습관을 끊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닌데요. 자기 잘못이 그리 대단치 않다고 여기는 스테판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오른 다리아는 그에게 엄청난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는 중에 옆방에서 아이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자 다리아는 아이를 돌보러 가는데요. 이 모습을 본 스테판은 자신의 아이이기도 한 자식에게 마음을 쏟는 다리아를 보며 별일이 없을 거라 확신하며 집을 나가 일을 하러 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는 없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스테판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인데요. 그럼에도 떠나지 못할 것이라 하는 다리아의 이야기가 어딘지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일터로 떠나는 스테판을 두고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인지가 이어서 설명됩니다. 단적으로 말해 날 때부터 상류층이었던 그는 러시아 상류층의 3분의 1은 부친의 친우이고 다른 3분의 1은 호영호재하는 사이이며 나머지 3분의 1과는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외모도 수려하고 성격도 온화해 주변에 존경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 요즘 말로 하는 육각형의 인간인데요. 앞서 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 등을 돌이켜보자면 그것이 또한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도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인 스테판을 찾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살펴보니 중마고부인 레빈이었습니다. 레빈은 정력적이고 다부진 인간에 천성이며 성품 모두 여태까지 살펴본 스테판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인간이지만 어릴 적부터 아주 깊게 통하는 게 있는 사이의 친구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레빈 역시 엄청난 부지를 상속받은 귀족이고요. 스테판은 레빈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그의 사촌인 키티의 안부를 묻기 위함임을 간파하는데요. 당장은 일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기 힘드니 일이 끝나고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레빈에게 제안합니다. 언뜻 보기에도 이 레빈이라는 인물이 극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등장한 레빈과 함께 다른 사건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안나 카레니나 첫 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읽어봤는데요. 아주 감명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문장은 물론 상징적인 캐릭터성까지 모두 흥미로운 도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